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삼삼오TV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골계입니다. 오늘 저희 매장에서 이렇게 지금 PD님하고 뒤에 보시는 에이토스 이제 에마죠,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의 컨텐츠가 바로 뭐냐, 오늘부로 에이토스 이제 종결 지을 겁니다. 에이토스 어디까지 타봤니? 제 에이토스 이 프레임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조립해서 지금까지 타고 있는 에이토스 유저인데, 에이토스에서 휠도 바꿔보고 여러가지 컴포넌트도 구성도 좀 변경도 해보고, 최근에 또 핸들바를 바꿔가면서 여러가지 이제 주행 질감을 다른 걸 느껴봤거든요. 총망라해서 에이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에이토스의 아버지가 이따 에이토스 타고 온다 그랬는데 과연 올지는 모르겠어요. 수원에서 왔습니다. 중간에 전화 받고 막 그러냐고 좀 늦었습니다. 에이토스의 이 바이크 라이드, 아유, 이 양반 핸들바를 안 바꿨네. 핸들바 없어 재고. 핸들바가 재고가 없어서 못 바꿨습니다. 핸들바를 바꿔야 돼. 핸들바를 바꿔야 돼. 레피드 코피. 대피디가 짱이야. 피디님하고 진솔하게 에이토스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에이토스와 타막, 그 중에 결정 어떤 걸 해야 되냐, 여기까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에이토스 국내 런칭한 지 지금 꽤 됐죠. 수년 지났는데, 뭐 단종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국내에서는 뭐 더 이상 뭐 운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단종은 되지는 않았어요. 단종이 되지는 않았고, 글로벌에서는 계속해서 또 발매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걸 이제 활발하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운영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점차 이제 현재 있는 재고들이 소진되면은 운영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에이토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개발 계획이나 어떤 컨셉, 디자인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 저랑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맞았던 유저들은 초기에 관심을 좀 가졌던 모델이고, 뭐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뭐 불편한 몇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국내에서 인기들이 좀 사그라졌다가, 이제 타막이라는 모델의 워낙 디자인적인 완성도라든지 제품 능력치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금액군에서 비교되면서 에이토스가 인기가 사실 없어졌던 거는 맞죠. 근데 할인이 들어가면서 다시 인기몰이를 좀 했고, 지금은 이제 뭐 물건 개체수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 오랫동안 제가 타본 이제 소감을 얘기해드리면 전천후로 진짜 괜찮은 자전거거든요. 뭐 어필, 투어링, 그리고 뭐 아주 극악한 레이스에는 사실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뭐 프로팀의 선수들도 뭐 경기에서 에이토스를 가지고 나온 선수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프로 레벨에서의 라이딩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일단 타막이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제외하고 그 외에 나머지 영역에서는 사실 군더더기가 없는 자전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디자인적인 요소, 디자인 철학이 나랑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내 유저들이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서 선택을 했거나 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이제 뭐 이런 아픔과 뭔가 추억이 많은 자전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자전거를 계속 타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랑 이제 몸에 잘 맞는다는 느낌이 한번 들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다른 기타 불편한 자전거들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제가 중간에 타막 SL7도 탔었고, 타막 SL8도 탔었고, 그 다음에 뭐 로베라든지 벤지 이런 것들 뭐 계속해서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요즘은 수능성이 좋은 자전거가 가장 이제 좀 한 번 더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막 SL8 같은 경우에는 수능성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물론 에이토스보다 일정 부분에서 더 좋은 면도 분명히 있는데, 기본적인 수능성만 본다 그러면 에이토스가 타악보다 위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능성 위주의 라이딩, 어떤 그 아주 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요즘에 파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3점대, 4점대 얘기하는데, 3점대 유저들은 사실 에이토스가 군더더기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볼 게 없는 자전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호인 레벨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레벨 수준에서는 어디 가서 타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자전거. 그래서 딱히 이 자전거를 대체할 자전거를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한 3년 정도. 그래서 중간에 SL7을 잠깐 타긴 했는데, 이제 너무 딱딱한 자전거는 잘 못 타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 아주 뭐 때려박는 식의 인터벌이 반복되는 라이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에이토스가 충분히 지금 현역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대체지를 못 찾은 거고요. 지금 타막 SL8하고 계속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막 SL8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원하는 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뭐 구비가 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에이토스의 장점. 자, 에이토스의 뭐 기능적인 거, 뭐 디자인 철학, 뭐 이런 것들 다 논외로 하더라도 에이토스 지금 장점은 그냥 가격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너무 저렴하고 심지어 뭐 중고 가격도 너무 저렴합니다. 에스웍스 프레임 같은 경우에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니까 거래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신품을 매장에서 구매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 구매하셔서 타보셔도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현재 가격적인 상태가 형성이 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현재 지금 타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컴포넌트 변화를 주는데 부담감이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 컴포넌트 변화를 줄 때 1번으로 생각하는 게 경량이잖아요. 경량 기반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좀 더 키우고 싶을 때 우리가 뭐 경량 파츠들 달기도 하고 휠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중량을 하면서 어떤 내가 생각했던 라이딩 환경을 맞추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에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거꾸로 생각하기가 좀 편해요. 오히려 자전거 자체가 가벼우니까. 지금 코리마 같은 휠들도 사실 휠 무게가 상당히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로 타입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런 휠로 바꾸게 되면 자전거 중량 자체가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약간 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으실 수도 있는데, 에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거운 휠을 뭐 구성한다든지 뭐 컴포넌트를 바꿈에 있어서 어떤 무게에 대한 사실 압박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게 일단 장점이 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로우 림도 써봤고 뭐 하이 림도 써봤고 여러 가지 이제 휠도 바꿔봤잖아요. 컴포넌트를 바꿨을 때 자전거가 주는 피드백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좀 장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지금 뭐 가격이고 현재 신품들은 이미 뭐 다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뭐 그 주요한 사이즈들은 구하기 사실 조금 어렵고요. 105 등급의 전동 구동기에 달려있는 사양이라든지 일부 뭐 좋은 등급의 이제 큰 사이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개체가 남아 있으니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에이토스 애증의 자전거죠. 저 너무너무 좋아하고 스페셜라이즈 사장님들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자전거인데, 솔직히 말하면 유저들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자전거죠. 단점, 일단 디자인이죠. 디자인 철학을 아까부터 제가 서두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디자인 철학이라는 게 일단은 이 불특정 다수들이 이해하기 좀 쉬웠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해를 저희가 유저들한테 시키기가 좀 어려운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 철학 같은 게 맞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같은 가격의 에이토스랑 뭐 타막 벤지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디자인이 좀 수려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선노출이 없는 타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장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라이딩하면서 좀 단점으로 느낀 거는 아주 순간적인 파워를 아주 강하게 낼 때, 그때는 약간의 뭐랄까요, 힘을 좀 못 받아준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 라이딩에서 사실 많지는 않고, 어떤 뭐 국내로 친다면 뭐 MCT 리그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근데 실제 그런 영역에 들어가면은 약간의 뭔가 안 좋은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힘을 깎아먹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피드백 자체가 뭔가 온전하게 내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실제 퍼포먼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염두에 둔다면 그 외에는 나머지 단점 좀 없는 것 같고요. 디자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스페셜라이즈드의 그 에스웍스 등급 구매하시면 로고 자체가 에이토스는 다 그 스몰 로고 위주의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에스웍스라고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은 뭐 데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일부 좀 상세를 할 수 있고, 일부 모델들은 이제 에스웍스 데칼이 기본적으로 프린팅 돼서 나오는 모델들도 최근에는 좀 발매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뭐 가격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단점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은 이미 가격에서 상쇄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에이토스에다가 정말 많은 걸 바꿔봤어요. 휠도 정말 여러 걸 써보고 여러 가지 세팅도 해보고 뭐 TT발 달아서 투어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가장 최근에 한 작업이 일체형 콕핏이 이제 국내에 이제 런칭하면서 타막 SL8에 적응하는 콕핏인데 SL7 유저들도 그 콕핏을 지금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 에이토스를 타시는 분들도 로발 레피드 콕핏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작년에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라이딩 했습니다. 로발 레피드 콕핏을 일단 교체하면 에이토스를 탈 때 얘가 제가 약간 불만이었던 게 선회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타막보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할 때 타막 같은 경우에는 째려보면 가거든요. 째려보면 가는데 에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야 갑니다. 약간의 이제 무게중심을 좀 낮춰준다거나 약간의 포지션 이동을 해줘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선회를 하는 느낌이 생기는데 레피드 콕핏을 교체한 이후에 프론트의 강성이 좀 좋아지면서 선회하는 능력이 좋아졌어요. 일단 그게 가장 좋은 점이고 두 번째가 디자인적으로 많이 좀 정리가 좀 됩니다. 앞에 콕핏들이. 그래서 선 노출은 어쩔 수 없이 두 줄이 유압선 두 줄이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은 핸들링에 좀 뭐랄까 저항이 없는 선까지 좀 타이트하게 좀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할 때 수축 튜브로 좀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생각보다 좀 보기 좋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뭐 아답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 노출을 아예 없애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정규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현재 제 자전거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봤을 때 선이 거의 안 보이고요. 왼쪽에서는 두 줄이 묶여가지고 타이트하게 나가는데 이 정도 선으로 세팅해 놓으면 핸들링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보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주행성이 많이 좋아지는 거 그거는 이제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에이토스가 포크를 보면 굉장히 얇잖아요. 헤드 튜브도 얇고 포크도 얇기 때문에 수능성 위주의 세팅이긴 한데 그 상대적으로 좀 약한 강성의 수능성 위주의 그 프론트 세팅에다가 강성이 좀 강한 게 들어가니까 강성의 절대적인 수치는 높아진 건 아닌 것 같지만 체감하는 강성의 수치는 많이 늘어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워낙 수능성 기반 세팅에다가 강성을 더해주니까 느껴지는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핸들바 교체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40이나 42 사이즈 핸들바들이 국내 어느 정도 지금 재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오기 전에 한번 에이토스 타시는 유저분들은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셔도 좋을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 게 왔군요. 타막 대 에이토스, 에이토스 대 타막. 피디님 어떠세요? 됩니다. 실장님 여기 작업해 계신데 실장님 자전거 뭐 타시죠? 타락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토요일마다 오전에 라이딩을 하는데요. 지금 라이딩하는 그룹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저를 제외한 모두가 타막을 탑니다. 네, 그만큼 타막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고 근데 타막을 타기 전에 실장님도 에이토스를 탔고 저는 계속 에이토스 타고 있고 여러 명이 에이토스를 타고 있었는데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공통된 의견이 뭐냐 에이토스가 정말 좋은 자전거 에이토스가 정말 좋은 자전거다. 모든 환경에 다 대응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자전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타막이 그냥 에이토스보다 조금 더 좋다. 이건 거죠. 이 맥락인 거죠. 능력치로 봤을 때 에이토스 정말 좋은 자전거인데 타막이 그냥 조금 더 좋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타는 어떤 동호인 환경에서 그리고 디자인 플러스 디자인 그래서 이제 유저분들이 타막을 선택을 더 많이 한 거고 지금 타막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격대가 그 SL8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뭐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에이토스가 일부 좀 뭐 유리한 면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단순히 타막 대 에이토스라고 한다면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유저분들이 선택하는 빈도수가 타막 쪽으로 좀 더 몰려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요 기회에 에이토스를 조금 잘 이렇게 타셔가지고 느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에이토스를 잘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뭐 중고 구매든 새 거를 할인을 받아서든 하셔가지고 일체형 콕핏을 일단 선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운영하시다가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프레임만 타막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이제 완성형이 되는 거죠. 총평. 네, 총평 드리겠습니다. 에이토스 국내에서
아직까지 에이토스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고 매니아들이 있는 자전거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이 봤을 때는 뭐 무언가 이제 뭐 약해 보인다, 뭐 힘을 잘 받아주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루머로 인해서 타막보다는 인기 모으지 못했던 그런 자전거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연간 운영해 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너무나 대응을 잘해주고 있는 자전거, 컴포넌트 변화에 좋은 피드백을 주는 자전거, 그 다음에 컴포넌트 변화를 시킬 때 어떤 무게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자전거, 정비성이 용이한 자전거, 심지어 지금 가격도 착한 자전거, 너무나 지금 다재다능한 자전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구하실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가격에 좀 구매를 하시거나 장만하셔가지고 올해 이제 자전거 시즌에 좀 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발 래피드 콕핏 같은 경우에는 에이토스를 타는 유저분들이라면 실제 주행 성능이나 주행 감각이 너무나 느낄 정도로 좋아지기 때문에 요건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앞부분에 대한 강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발 래피드 콕핏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타막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에이토스에 대한 저희가 영상을 지금 에이토스의 아버지부터 해서 뭐 에이토스에 대한 이야기, 타막 SL7이랑 비교했었던 영상도 있었고 뭐 여러 편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로 에이토스에 대한 영상을 좀 종결하고, 작업을 하실 때 선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핸들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핸들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하실 꼭 바라고, 수축 튜브를 하나 넣으셔가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걸기였습니다.